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김선영 TV평론가께서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때도 초록색을 입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초록색이네요. 제가 좀 초록맨이야. 일관성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든지. 포털도 그럼 초록창을 쓰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추석할 줄 줬다고 영 감이 썩었어. 네. 초록창을 쓰는 포털사에서 PPL을 받고 지금 얘기한 줄 알았어요. 관계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PPL 나서 그런데 이 테이블에 장수 막걸리가 올라. 야 드디어 장수 막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PPL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냥 샀다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장수 막걸리에서 아직 연락이 안 온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잘 보이게. 꽃보다 할배, 네. 꽃할배 편에 대한 시청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결과. 저 제작진 쪽에서 이제 뽑아서 제공을 해줬는데 꽃할배 편 공정한 시청률.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시청률을 공개하는 잉여사롱의 착한 제작진. 본인들이 착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해서. 근데 별로 착한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아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거 보면서 우리 보고 분발하라고. 근데 조회수가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이게 조회수 7,475회, 한국 6,211회, 미국 556, 일본. 여기 이거 대만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대반이라고 쓰신 거죠 지금? 예리하신데. 그리고 이번에 좋아요가 25개. 네, 25개. 많이 나왔네요. 25개가 기록이에요. 근데 미국이 1위예요. 미국에서 8개를 눌렀고 한국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미국에서 먹히는 스타일인가 본데 우리가? 우리 주한미 대사관에 꽃바구니라도 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싫어요 4개. 싫어요 4개. 괜찮네요. 이게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가 1회 때 방송 안 나갈 거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하라고 했던 그 조용필 편에서 24개를 받았죠. 네, 24개. 대체로 니들이 조용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게 받은 거예요. 댓글이 5개. 5개. 슬로바키아에서도 댓글을 달았어요. 대단하네요. 멕시코에서도 하시고. 네. 글로벌한 방송이었네요. 글로벌한 한인 방송인 거죠. 처음 봤는데 재밌네요. 좀 말씀들 잘해주셔서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없네요라는 댓글도 하나 있고요. 강구팍씨. 박강구씨겠죠? 강구팍 재미없네요. 네, 박강구씨 분발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큰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좋은 부분이 14.4%. 와, 14.4%. 굉장히 7,475호 중에 14.4%가 끝까지 오셨다는 거는 760여 명 정도. 그렇게. 그게 그새 계산이 되나요? 수학 영재인데 완전. 근데 제작진의 이 분석은 그 전에 뭐 한 2분 만에 나가고 그러다가 6분 20초 동안 본 거는 김선영 평론가님의 미모와 입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요번 주에도 또 모셔야 된다. 제작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때까지 방송 녹화하고 나서 그렇게 저한테 대단한 칭찬을 하신 분들이 아닌데 이번 회는 승한 씨의 안목이 게스트 안목이 정말 뛰어났다, 주요했다는데 나는 계속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또 서정민, 김선영의 이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가끔씩 게스트로 불러줄게요. 뭐야 이게! 처음에는 제작진들도 저에게 되게 상냥했거든요. 그렇구나. 가끔씩 나와야 되는구나. 저희 예상 광고 수익이 4달러. 광고가 들어오긴 하는군요. 광고 수익이 있긴 있군요. 그 유튜브에서 이제 보면 이제 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2화 4달러면 한 4천 몇백 원인데 대충 요거 준비하는 데는 그렇죠. 5,000원 정도 들었고 오늘 막걸리 과자 뭐 보시면서 가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욕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뭐죠? 요새 가장 TV에 자주 나오는 예능인 중에 한 명이죠. 월화 수목 금 5일 통틀어서 총 7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돌아온 탕아 김구라 씨에 대해서 털어보겠습니다. 아는 아니죠. 네. 탕중년. 탕중년. 그러네. 그 정도는 돼야죠. 예리하신데요. 굉장히. 이렇게 아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월화 수목 금 나온다고 지금 무슨 프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앞에 네, 판넬이 준비된 자료를. 준비가 되어. 왜냐하면 제작진이 이걸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티를 내려면은 이렇게. 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MC로 출연하고 있는 작품들인 거죠. 그렇죠. 사실 MC 아니면 안 나오시니까. 그렇죠.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JTBC의 국회의원들을 데려다 놓고 퀴즈쇼를 벌이는 프로그램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 전직 국회의원이자 전 SBS 아나운서였던 유정현 씨와 함께 네. 나오고 계시고요. 네. 이 도대체 어떤 시청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예. 썰전 같은 경우는 뭐 한 20, 30대 젊은 층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나오는 이 예능 약간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합성인 줄 알았어요. 국회에서 일할 시간에 갑자기 거기 나와가지고 예능을 한다는 게 너무. 네. 매운 오뎅 복불복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굳이 이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도 다만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출연하고 있거나 출연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그렇죠. 예, 자세히 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네요. 예. 너무 월요일에서 너무 오래 잡아먹었네. 그리고 아직 또 한 이제 프로 더 남았어요. 예. 월요일에. TVN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 택시, 현장 토크쇼 택시. 네, 택시. 이 말실수 나갈 것 같은데. 현장 택시. 현장 택시. 괜찮네. TVN에서 하고 있는 화성인 바이러스. 네. 밤 11시 때로 보면은 화신. 네. 예. 벌써 화요일까지만 봐도 종편, 케이블,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네. 지금 다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월화는 막 2개씩. 네. 수요일에는 라디오스타. 네, 맞습니다. 라디오스타. 제일 핫한 거는 목요일에 썰전이죠. 저걸로 자리를 잡은 거죠, 예. 완전.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까지는 7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복귀한 게 오래된 건 아닌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로 지난주가 추석 연휴였는데 그때 가장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MC를 맡은 사람이 김구라. 그럼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또 그렇죠.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이게 정규 정규가 프로그램 되면, 하는 게. 네. 그러니까 MBC, 와. KBS, SBS에서 다 하나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MC라는 거죠, 김구라가. 야, 제작진에서도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김구라 연표. 네. 좀 살아온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지. 자, 보면요. 김구라 씨가 글씨가 이렇게 작어. 아 우리 돋보기를 하나 주시던가. 이게 참. 아니 근데 이건 제가 봐도 너무 작아요. 이게 7포인트 내가 노안이 있어서 작은 게 되는 거지. 아니고 여기 두 분도 작대니까 지금. 누진 다초점 렌즈라도 하나 해주시던가요. 아니야, 근데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예, 뭐 1970년생. 1970년생. 생각보다 예. 젊어서 놀랐어요. 아. 저는 60년대 60년대 후반이나 중반인 줄 아. 알았거든요. 동갑인 동료 코미디언들이 박명수 씨라거나 지상열 씨, 네. 염경원 씨 이런 분들이 있고요. 뭐 코미디언이 되기보다는 원래는 하고 싶었던 거는 팝 칼럼니스트라고 해요. 팝칼로 비슷. 예. 라디오 스타 보면은 네네. 본인이 음악 평론가라고 또 주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듣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98년에서 99년 동안 팝 음악 잡지 GMB의 GMB, 네. 예. 잘 아시는 잡지죠? 예, GMB 예. 잘 알죠. 팝 잡지고요. 예. 글로벌 뮤직 저저저거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뭐야? V는 뭐의 약자일까요? 예. 글로벌 뮤직 비디오? 비디오인가? 왠지 그 맞는 것 같은데. 한국 나이로 24살 때 SBS 2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데뷔가 이제 공채 개그맨이었군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SBS가 막 창사된 지 얼마 안 네. 됐을 때라 네. 타 방송사에서 스타 연예인들을 굉장히 많이 스카웃을 해왔어요. 최양락, 이봉원. 신인들은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기들 중에 보면 그래도 좀 이름을 떨친 사람이 있어요. 홍록기라든가 이동우, 염경환.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이제 홍록기 씨나 이동우 씨 같은 경우는 틴틴파이브로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고 했는데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꽁트보다는 주로 이제 자기가 메인이 돼서 터는 거를 잘하는데 뭐 틴틴파이브 시절만 하더라도 그 이게 이제 로보캅. 네. 네. 이제 그런 게 유행을 틴틴파이브 하던 정도는 그래도 되게 혁신적이었죠. 예, 그때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네. 이제 저는 유머 1번지 변방의 북소리 이런 거 지금 기억나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옛날 연습이 나오면서 네.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무명 시절이 길었는데 네. 이제 97년 IMF 97년 말에 터지면서 근데 이게 김구라가 이제 자꾸 생계를 내세우는 거에 되게 중요한 연표가 되는데 네. 이때 당시에 김구라가 유일하게 SBS에서 출연하고 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2회 폐지가 됐어요. IMF랑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광고들이 안 들어오고 네.
그래서 제작비를 낮추기 위해서 막 폐지하고 이랬군요. 그러니까 그때 IMF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웃고 떠드는 게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이 축소가 됐었고 그게 또 반드시 광고를 떠나서 웃는 게 사회적 분위기가 안 맞는다. 그때 새로운 가수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그래서 가수들이 염색도 못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때 음악도 그럼 굉장히 슬픈 발라드만 유행했을 것 같은데 댄스 음악은 좀 그렇진 않죠. 97년이면은 한참 저기 H.O.T가 현역이던 시절이니까 사실은. 그렇군요. 이때부터 굉장히 힘든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안 그래도 앞에도 무명이었는데 가족이 생기고 같은 해에 이제 아들 김동현 군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병서에 계시고. 그러니까 애 막 나와서 애한테도 뭐 돈도 들어갔는데 또 아버지께서 또 병원에 계시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을 해서 2년간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1년도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딴지일보로 옮기면서 자기 본명인 김현동이 아니라 김구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김구라 황봉아를 시사대담을 시작합니다. 이름을 바꾼 게 주요한 것 같아요. 지상파에 와서는 입구자에 비단 라자를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본인도 그 얘기하면서 피식피식 웃었을 겁니다. 김구라, 황봉알 그리고 노숙자라고 해서 셋이서 뭘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딱 기억나요. 그래서 구봉숙이라고 불리죠. 구봉숙.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가장 문제가 됐던 시기인 거죠. 문제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명성을 얻었고 명성만큼이나 악명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거죠. 뭐 흔히 한국적인 정서에서 자식이 굶고 있는데 애비가 뭔들 못하리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불판 위에 올려놓고 디스를 한 거죠. 가령 뭐 누구 이름을 실명 거론하면서 가슴 뭐 성형수술을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당사자랑 굉장히 안 좋은 사이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 방송에서 뭐 하리수 씨나 이효리 씨가 이제 김구라 씨를 용서를 하는 장면 같은 것들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방송이라서 그냥 참고 넘어가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쑥덕거리기도 했었죠. 제가 김구라 씨는 아니지만 그 김구라의 마음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비밀을 하세요 이제? 이랬을 것 같아요. 딱 추측을 해보면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무명 생활 힘들게 살다가 이런 식으로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쪽이 반응이 괜찮고 이쪽이 내가 뭔가 나의 적성과도 맞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면서 더 극단으로 파고든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어떤 성격에도 좀 맞는 것 같은 게 당시 이제 딴지일보가 그 시대 코드의 엽기와 패러디를 정치풍자를 들고 나와서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근기를 깨는 쾌감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죠. 분명히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었던가요? 그 안톤 오노 오노의 어떤 헐리우드 액션으로 김동석 선수가 금메달을 빼앗겼다라고 이제 그 일이 있었을 때 미국으로 가서 뭐 오노가 사는 집에 가서 거기다 똥칠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갔었잖아요. 우리가 술자리에서 말로는 해도 농담 삼아서는 해도 실제로 저지르는 사람은 이렇게 없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때 한참 이제 인터넷도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억눌렸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뭐 2002년도에 월드컵도 있었고 뭐 광장문화라는 것도 생겼고. 어느 정도 좀 고삐를 푼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과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방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상파로 이렇게 옮겨온 다음에는 그 전에 인터넷 방송 때 하던 스타일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막말 수준으로 보면은 도저히 지상파에 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처음 자리를 잡게 된 프로그램이 불량 아빠 클럽이라는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이제 뭐 퀴즈도 풀고 좀 약간 훈훈한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구라가 많이 이미지 변신을 했죠. 이제 자기 아들 동현이와의 어떤 관계,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생계형 가정이라는 걸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그 김구라 하면 항상 어떤 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속물성 이런 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게 이미 이제 첫 방송에서 자신이 어떤 생계형 가장 이런 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로. 인터넷 방송 때 하던 스타일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량 아빠 클럽에서 이제 그런 형성했던 어떤 생계형 가장으로서의 이미지로 그 이미지. 이제 과거의 이력을 좀 정당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의 캐릭터의 또 한 축을 형성하는 어떤 독설 이런 걸로 자리를 잡은 게 이제 라디오스타가 성공을 하면서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처음 방송이 시작되면서 이제 인기를 끌었거든요. 인터넷 방송 시절에 하던 독설보다 수위는 좀 완화하지만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독설을 하는 거하고
게스트를 면전에다가 앉혀놓고 네. 이제 네. 독서를 던지는 거하고는 또 파급력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같이 MC로 붙었던 사람들이 윤종신 씨, 네.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신정환 씨, 누가 메인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내가 메인이 될 거야 하면서 악의 다툼하는 게 초반에 좀 있었거든요. 그게 네. 초반 컨셉이었죠. 네. 근데 중간에 한번 잠깐 그렇죠. 활동을 네. 쉬었죠. 2012년 4월에 김용민 PD가 총선에 직접 출마했습니다. 노원이었죠. 네, 노원. 저희 노원인가요? 지역구였어요. 거기 사시는군요. 네. 노원 갑인가요? 병인가 이랬을 병인가? 거예요. 네.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을인가? 그때 이제 김구라 씨가 물론 이분은 자기는 정치적 성향이 없고 자기는 굳이 따지자면 돈파다 좌파가 우파가 아니라 돈파다라고 얘기를 한 분인데 인연이 있으니까 지지 발언하는 영상을 보고 김구라가 김용민하고 방송을 했어? 혹시 뭐 걸리는 거 없나? 걸리는 거 없나 하고 쭉 훑어봤는데 굵직한 게 걸린 거죠. 성노동자들이 어떤 자신의 권리를 추구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집창촌 폐지를 반대를 하려고 네. 이제 버스를 빌려서 시위를 하러 가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군 예. 위안부 할머님들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 일단 질타를. 창녀라고 네네. 호칭을 했고 그렇게 단체로 움직인 거는 정신대 이후로 처음이다. 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이코르 창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엄청난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 자체에 대한 또 비하가 있었고 네네네네. 또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비하가 있었고 3일 만인가요? 잠정 은퇴 선언을 네, 반응이 굉장히 빨랐어요. 대응이. 근데 그랬다가 같은 해 9월이죠. TVN에서 현장 토크쇼 택시 네. 하고 화상인 바이러스를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방송에 복귀를 했고요. 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복귀를 한 거죠. 네. 케이블 쪽으로 일단 예. 먼저 복귀를 했군요. 그 올해 1월에 JTBC에서 프로그램을 남자의 그 물건이라고 지금은 폐지된 물건, 그러니까 네. 폐지된 프로그램인데 그걸 폐지된 물건 네.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 달 2월 21일 날 썰전 네, 드디어. 진행을 네. 이제 네.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성공기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사실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내러티브인 거죠. 바로 영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영웅이 만들어지는 통일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사실. 그 옛날에는 사실 저렇게까지 막말을 한다거나 저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애들러서 가는 게 아니라 당대 대중이 가장 절실하게 욕망하는 거를 스트레이트로 찔러준다는 거죠. 이건 제가 미는 학설입니다만 제가 미는 가설입니다. 사실 이제 그 한국이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를 쫙 걸면서 네. 약간 서로 돕고 잘 해줘봤자 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박힐 때쯤 해가지고 네. 저분이 이제 뜨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생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무릎팍도사 편에까지 사실 게스트로 당시에 선다는 거는 이 사람이 좀 셀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때가 2007년도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은 것부터가 사실은 다른 윤리, 도덕 이런 거 필요 없다. 먹고 살기만 해다오. 이러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심리랑 김구라의 그런 캐릭터랑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우리 시사게이트인가요? 아니 근데 이 사람 정치 사회적인 이력이 이런 맥락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맥락을 사실 안 짚으면은 이 사람의 성공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김구라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이렇게 속 시원히 발언을 해준다는 건데 사실 그게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와서부터 이제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검열의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더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옛날처럼 거리낌 없이 발언을 한다는 거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김구라는 그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중들이 좀 원하는 발언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사실 김구라의 장점, 속 시원하게 긁어주고 발언, 남들이 잘 쭈삣쭈삣하면서 못하는 거를 시원하게 해준다 라는 거에서 우리는 쾌감을 얻고 그래서 김구라를 더 찾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 분위기가 썩 그렇게 개운치는 않다. 그렇죠. 배경에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는 좀 씁쓸한 면도. 네, 그렇습니다. 잠깐의 휴직이 한 5개월인가요? 그 전과 그 이후에도 약간의 그 캐릭터나 뭐 약간 전략의 변화가 있나요?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 김구라 씨가 처음 나온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김구라가 거기 있습니다.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말을 이렇게 심지어 더듬기까지 하는 김구라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모든 게 조심스러웠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자신감을 다시 찾기 시작했냐면은 썰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썰전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렇게 남을
풍자하고 네. 직설적으로 짚고 자기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드라이브를 몰면은 양옆에서 강윤석 이철이가 이렇게 조금씩 전문 지식을 얹어주면서 이렇게 자기 호흡대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다 하니까 예전처럼 해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거죠. 네. 굉장히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났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썰전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긴 좀 어려웠겠죠. 썰전은 사실 이제 예능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JTBC는 그러니까 교양으로 분류를 네.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사를 취급하고 뭐 연예계 비평도 비평이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렇게 교양으로 분류되고 약간 지식,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좀 김구라에게 전에 없던 약간 그런 좀 고급 지식을 다룰 수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까지 얹어준 거죠. 있어 보이는 이미지. 야, 이름이랑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까지 얻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네. 그 물적 성공에서 오는 권위만 있었다면 과거에는 뭐 쌈마이 이미지 약간 이런 게 강했다면은 네. 시사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시사대담에서 사실 했던 영역들을 다시 끌고 와서 이것이 TV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는 거는 굉장한 자신감을 주는 거죠. 콤비가 강용석이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용석도 자신과 똑같이 무리를 일으키고 네. 한번 폭락을 했었던 그런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둘이서 약간 거기에서 어떤 공감대가 오는 자학 개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상련의 도움이 많이 그렇죠. 예. 손 꼭 잡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 우회하잖아.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다.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다시 못 올라오니까 네. 입조심, 자나깨나 입조심을 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자학 개그로 또 약점을 승화를 시키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고 네. 좀 거부감 없이 그래서 썰전에서 통해 그러니까 얻은 호평들 때문에 네. 드디어 지상파로까지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적과의 동침 같은 프로그램은 네. 사실은 김구라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종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 정도의 위치에 이제 올라선 거죠.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저는 지금이 조금 오히려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프로그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뭐 이때 한참 프로그램을 하던 개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 사람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재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프로그램을 3개를 지상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밀고 있는 캐릭터라거나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죠. 네. 신노엽 같은 경우도 SNL에서 보여주는 것과 뭐 마녀사냥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불후의 명곡에서 보여주는 것, 안녕하세요에서 보여주는 것이 같은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어디에서는 본격적으로 액터로 연기를 하고 어디에서는 그 능숙한 사회자, 또 어디서는 이제 그 방청객들과 노는 역할,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사실 김구라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약간 비슷한 캐릭터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렇죠. 그렇게. 월화수목금 네. 7개 프로그램 사실 다 똑같은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다 왕창 벌자. 지금 그러네요. 잘 나갈 때 네. 하자. 이런 생각 들 법도 한데. 그러니까 6개월의 잠정 기간 때 좀 네. 많이 이런 고팠나 봐요. 거를, 네. 예. 근데 또 그렇게 너무 또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일찍 약간 식상해지거나 예. 빨리 소비가 돼 버릴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김구라의 가장 큰 한계인데 굉장히 자기 캐릭터가 잘 발휘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썰전이나 라스같이 대박을 치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화신처럼 곧 폐지가 되고 두드림도 사실은 폐지가 됐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유재석 같은 경우는 거의 캐릭터를 달리하면서 어느 프로그램이나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김구라가 많이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네. 대신 하나의 대표작. 그러니까 사실은 예능에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유재석에게 무한도전이라는 어떤 시대를 그렇죠.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김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썰전이라는 어떤 대표작을 딱 만들므로써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폐지가 돼도 지금의 갖고 있는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든다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방송을 만약 김구라 씨가 딱 들으면은 이럴 것 같아. 야, 니들이나 잘해. 그쵸. 아니 뭘 듣고 잡고 나를 평가한다고 말이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시겠죠. 네. 사실 저희가 누굴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합시다. 이 지난 방송이 광고비 4,000원 들어갔다잖아요. 잘해야 돼. 아니 근데 김구라 씨 하여튼 뭐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면 나름 그래도 뭐 아마 영리한 분이어서 잘 또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최후까지 살아남을 사람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능이 망해도 네. 김구라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걱정이나 합시다. 앞으로. 사실은 잉여사랑에서 물론 첫해 뭐 조용필을 뭐 이렇게 했지만 예능인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무슨 사회 뭐 이런 분석까지 이렇게 곁들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김구라 씨한테 조용필 씨 대우를 해드린 와, 거예요. 굉장히 영광으로 알아야 돼, 이거 김구라 씨.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네. 저 재미없네요가 재미있네요로 바꿀 것 같아요, 이 박강구 씨.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재미없네요. 정말 재미없네요. 이렇게. 네, 하여튼 야, 잉여사랑 오늘 잉여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양가 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학술 포럼 온 줄 알았어요. 괜찮은데 이게 학설도 이것도. 내놨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네. 앞으로 더 유익한 네. 방송. 네. 박강구 씨께서 항상 자화자찬하면서 끝나요. 아니, 더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네. 박강구 씨께서 재밌다고 하실 때까지 장수 막걸리에서 PPL이 들어올 때까지 저희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후에 잉여사랑 더 잘 되는 걸 기원하면서 우리 끝나고 요거나 한잔 하고 네, 그럽시다. 네. 네, 김구라 오늘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번 모니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구라 씨한테 저 메일을 보내야 되나? 그 트위터 이런 것도 안 하죠? 안 하세요. 어. 투지폰을 쓰시는 분인데. 그렇지, 예. 그렇지. 아니 뭐 말이 이미 트위터인데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군요. 김구라 씨가 댓글 달지도 몰라. 니들이나 잘해. 잘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막걸리 마시고 갑시다. 네. 네.